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그리고 김진모 전 비서관이 구속됐죠. 그러자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히지 말고 나에게 책임을 물어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이 입장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평가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직접 성명 발표가 예고되고서 우리 노회찬 원내대표는 어떤 내용일 거라고 혹시 기대하셨나요? 예, 물론 저는 최소한 자신과 직접 연관되어서 제기된 그 여러 의혹들, 특히 그 국정원 기조실장이 직접 찾아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이러한 얘기를, 특활비를 더 이상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자신과 직접 연관되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그 해명이나 예. 어떤 발언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예. 일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 예. 그냥 나한테 직접 물으라라는 얘기만 한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지막까지 신도 사과도 하지 않고 결국 사법 절차에 들어가 버렸는데, 예. 지금 이제 검찰 앞에 가서야 얘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참,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신데, 국민들을 배려한 어떤 그런 자세가 아니어서 아쉬웠습니다. 네.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 괴멸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것도 역시 구체적으로 지금 범죄 행위에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수사인데도, 예. 그 행위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변명하거나 사과하거나 하지 않고, 예. 이 모든 것은 정치 보복이라는 고 이렇게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은 대응을 하고 있다. 예. 이 모든 것은, 특히나 자신에 대한 것은 전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보복이고, 네. 그리고 역사 바로세기라는 역사와 관련된 적폐청산도 다 역사가 그냥 뒤집어 버리는 것에 불과하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명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인식을 보였어요. 그 점은요? 예, 그것도 역시 이제 지금에 와서 사실 더 이상 수사할 이명박 전 대통령 말고는 더 이상 수사할 사람이 없어 보일 정도로, 예. 사실은 다 이렇게 진술의 꼬리를 물고 진행된 거 아닙니까? 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사용은 아무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관계자의 진술 속에서 드러나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직전까지 온 거죠. 네. 이제 나한테 직접 물으라고 본인은 말했지만, 예. 어쩌면 이제 내가 들어갈 차례다, 내가 조사받을 차례라는 걸 시인한 거나 저는 다름없다고 보고요. 아하. 오히려 끌려가는 모습보다는 내가 원해서 가는 어떤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네. 그런 어떤 오늘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히지 말고 나에게 물어라. 이것이 어차피 나는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니까 나는 이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인식 하에 그냥 가겠다, 이런 거로군요. 그렇죠. 네. 이 모든 것은 정치 보복이며, 이제 결국 내 차례가 왔는데 나는 피하지 않고 가겠다. 이제 끌려가기보다는 싸우러 가는 그런 어떤 외양까지 취한 거죠. 예. 그냥 사실관계 인정 등등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정치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인 거죠.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또 우리 사회 보수 세력들한테 무슨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역사를 뒤집고 있고, 보수 괴멸은 이명박 죽이기가 아니라 보수 계층 전체에 대한 도전이다. 예. 그러니까 좀 골게 해달라 그런 이미지, 이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입장을 발표한 걸로 해석이 되는데, 네.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요, 측근인 어떤 이모 정치인도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까지 부르게 되면 이건 전쟁이다.
이제 그 자기 세력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선전포고하는 사람부터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사실 뭐 누가 전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예. 사실 안타까울 따름이죠. 왜 한 명도 아니고 또 한 명의 대통령까지도 그런 똑같은 어떤 그런 국정농단의 비리가 있었는지. 예. 그리고 수년 동안 아니라고 했던 그 다스가 이제는 그 창업 사장 그 창업의 그 어떤 실제 실무를 담당했던 그 사장까지도 전 사장까지도 누구 거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명박 대통령 거였다고. 예. 이제 그런 상황이 국민이 더 참담한 상황이죠. 네. 조금 아까 노회찬 대표가 언급한 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제 저희 방송에 이재호 늘 푸른 한국당 대표랑 인터뷰할 때 나온 얘기인데요. 예. 이재호 대표가 전쟁이라고 표현한 거는 이명박 정부 때 거 이런 식으로 자꾸 뒤지고 저 감옥 잡아가려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집권 시에 알고 있던 노무현 정부 당시의 문제점들을 다 폭로하겠다는 식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전 정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 이런 식의 표현이었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저에게는 뭐 본인이 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그냥 겁박으로밖에 들리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재호 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댓글 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 다스 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가지고 나온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댓글이라고 하면은 국정원을 통해서 그 댓글 공작을 해서 선대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그걸 갖다 감싸줬고요. 예. 그리고 그 혜택도 본 사람도 박근혜 정부이고. 네. 그 댓글은 누가 활용했는지 그 자문자답을 보면 알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다스는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막 다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예. 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전혀 어떤 자고 우민할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예. 확보된 어떤 그런 증거와 또 확인된 위법성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그냥 갈 길을 가면 된다고 봅니다. 예.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흘러온 걸로 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되고 아마도 뭐 재판까지 가게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예, 특히 특활비까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뭐 재판 결과야 법원에서 내릴 문제지만은 예. 기소와 그에 따른 어떤 재판은 불가피할 걸로 보이고 예. 오늘 본인이 직접 그 얘기한 부분도 예. 나를 조사하라는 부분도 그걸 피할 수 없다라는 걸 한편으로는 인정하고 예. 한편으로는 그 수사 과정이나 그런 과정에서 자기 나름대로 증명하겠다라는 네. 예 그런 어떤 의사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신세계그룹 그리고 이마트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죠. 여기저기 언론에 보도도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노조가 비판하자 그 노조 간부들을 또 보복성 인사조치를 했다네요. 그래서 이마트 대표이사 등 5명이 지금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당했는데요.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이마트 지부의 전수찬 위원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노조 간부들 몇 명이 인사조치를 당했나요? 노조 간부 14명이 부당 발령이 있었습니다. 14명? 예. 14명 전원이 다 노조 간부들입니까? 그 중에 노조 간부가 이제 저희가 회사 쪽에 통보한 인원은 간부는 10명이었고요. 예. 비공개 조합원이 4명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어느 정도의 인사조치기에 보복성이라고 표현하시는 겁니까? 실제로 이마트가 그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서 예.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면은 장기 근속한 그 숙련된 노동자들이 그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발령을 보면 만약에 캐셔로 근무하시던 분이
가공으로 가고, 가공에 있는 분이 캐셔로 가고, 아. 이렇게 실제로 오랫동안 일했던 부서의 숙련된 노동자들을 예. 크로스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발령을 냈습니다. 예. 이런 거는 저희가 전혀 생산성이랑 연관이 없는 갑작스러운 이렇게 발령은 예. 저희가 이제 노조 탄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이 된 게 그 주 35시간 근무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다라는 비판 때문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주 35시간 근무제가 왜 꼼수인가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마트는 그동안 그 법정 최저시급에서 불과 100원에서 한 300원 정도밖에 더 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최저임금, 그 주 40시간 노동자가 이제 209만 원을 받게 되는 건데요. 최저임금 1만 원이 됐을 때. 예, 만원 시절이 된다면. 예, 만 원이 된다고 하면. 예.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지금 209만 원을 지금 외치고 있는 이유가. 예. 현재 받는 임금으로는 도대체 살 수가 없다. 예. 그래서 209만 원은 돼야지 이제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월 총액임금을 높여달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예, 이마트가 이제 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바꾸게 되면. 네. 최저임금 1만 원이 됐을 때 이제 183만 원만 줘도 되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한 26만 원을 적게 지급해도 되는 구조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또 기존에 주던 임금을 삭감 없이 그냥 근로시간만 35시간 줄인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신세계 이마트 그룹이 말하고 있는 그 취지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년도에 삭감은 없었죠. 예, 삭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안 올려주겠다는 뜻이로군요. 저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 이후로 이마트가 그동안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이제 무력화 꼼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여금을 이제 월할로 나눠서 지급한다든지 이제 여러 방법이 있는데. 예. 이미 성과급을 거의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성과급을. 예. 월할 지급으로 이제 편법 변경하면서. 예. 작년도에 최저임금 인상분 7.4%를 무력화한 적이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러면서 이제 법정 최저시급보다 100원에서 300원 정도밖에 안 줬기 때문에. 예. 이마트가 이후에도 최저임금 1만 원이 됐을 때 1,100원, 1,300원, 최대 1,300원 그렇게 돼봐야. 네. 절대 임금 총액이 준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주 40시간 근로를 주 35시간으로 줄이면 사람을 더 뽑아줘야 되는데 뽑았나요? 회사가 인원 증원은 없었고요. 그래요? 2년 동안, 지금 최근 2년 동안 16년, 17년에 이마트가 벌써 기존 점포 152개 점포에서 정규 인력 2,400명을 줄였습니다. 예. 2,400명을 줄여서 지금 현장은 원래부터 너무 힘들어졌다. 이제 도저히 일 못하겠다. 이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예. 거기에 이제 회사가 인력 충원도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한 겁니다. 예. 근로시간을 단축한 거는. 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당신들 지금 놀고 있으니 어허. 더 열심히 일해. 이런 식의 형태밖에 안 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각종 언론에 보도될 때는, 이 신세계 그룹이 아주 앞서간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5시간이나 줄여줬다. 이렇게들 봤는데 전혀 아닌 거군요. 전혀 아니고요. 실제로 현장 사원들은 지금 주 35시간으로 전환이 된 다음에. 예. 이게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우리의 휴게시간을 단축시킨 거다. 아하.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이제 관리자들이. 예. 이제는 정말 휴식시간 없다. 예. 점심시간 1시간 중에서 30분 동안 밥 먹고 30분 쪼개서 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정말요? 현장 노동자들이 정말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인데. 정말 잠깐도 이제 쉴 수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지금. 아니, 정말로 점심시간 1시간인데 30분만 먹어라라고 해요? 예, 그런 제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이거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다라고 하는 노조의 발표에 대해서 사측은 뭐라고 하던가요? 회사는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내후년도 임금 인상이 얼만큼 될지도 모르는데. 네. 이마트 노조가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 왜곡된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계속 이마트가 꾸준히 법정 최저시급보다. 예. 100원에서 300원밖에 안 줬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회사가 계속 그 법정 최저시급에서 100원에서 300원 사이밖에 안 줬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면은 우리도 지금 40시간 노동자처럼 209만 원 주겠다?
저희는 못 믿겠다는 거죠. 예.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예. 뭐 정영진 부회장이 워낙 그런 잘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러면 우리 꼼수 아니다. 최저임금 1만 원 되면 209만 원 주겠다. 예. 그 얘기하면 저희 그래도 믿겠습니다. 예.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네. 얼마 올릴지 모르면서 왜 일단 무조건 비판하느냐라고 하는 반문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 근로시간은 줄여놓고 사람을 안 뽑아서 휴게 시간만 줄어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5명 이 서울 고용노동청에 고발하셨죠? 네. 고발 조치에 대한 사측의 입장이 나왔나요? 사측의 입장은 뭐 경영상의 이유, 뭐 인력 현황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예. 우리는 뭐 조합원인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뭐 이게 지회를 설립하게 되면 지회 간부를 다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사 측에다가 저희 지회 간부들의 명단을 다 통보를 했기 때문에 예. 회사가 모를 리가 없었고 예. 그런 통보를 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이게 개별적인 점포 자체 인사발령을 낸 거거든요. 통보되자마자 그 간부들 10명을 다 포함시켜서 부당 인사 조치했다? 예, 그분들이 대부분 한 부서에서 보통 한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이제 여성 노동자들인데. 알겠습니다. 아까 그건 말씀하셨죠. 예. 서울 고용노동청의 조치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신세계그룹 또 이마트의 응답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이마트 지부의 전수찬 위원장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실무적 문제 이런저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네요. 그렇죠. 지금 두 가지 쟁점이 여자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공동 입장하고 뭐 단일 길이 드느냐 한반도 길이 그렇죠. 드느냐 이 문제죠. 네. 이게 남북 간에 협상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 사실은 우리 내부의 논란이 뜨거워요. 예. 네. 오늘 통일부 지금 오늘 실무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통일부가 중간 브리핑을 했는데 뭐 응원단이 얼마나 오고 230여 명 아까 뭐 이런 이야기 나왔고 뭐 삼지연 그 악단 한 140명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등등의 브리핑을 했는데 지금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중간 브리핑이 없었어요. 아하. 일단 우리 정부가 원하는 건 단일팀이고 공동 입장이고 한반도기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주무부처인 문화부의 도종환 장관, 이낙연 총리 등이 그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구성 여기에 힘을 싣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진천 선수촌 갔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아이스하키팀 훈련 참관하고 선수단하고 오찬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공동 입장하거나 단일팀을 만든다면은 북한이 단순 참가하는 것 이상으로 남북 관계 발전에 훨씬 좋은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단일팀을 만든다고 전력이 높아지리라 생각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팀워크를 맞추는데 더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의 팀을 만들어 경기하는 자체가 두고두고 역사의 명장면이 되고 국민과 세계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정한 거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대통령까지 이 정도 말할 정도인데요. 그러니까요. 문 대통령이 이제 실현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라는 전제를 붙였지만은 일단 북한이 앞서 이런 호응해야 이야기를 하니까. 한 거죠. 그런데요. 이게 지금 논란이 많은 건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실무적으로 보면 너무 촉박해요. 일단 지금까지 남북 단일팀 구성은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 다 1991년인데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탁구 현정화 이분희 복식조 당시 세계 최강 중국팀 꺾고 맞아요. 영화로도 이 스토리는 제작이 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준비 기간도 길었고 이 선수단 구성을 두고도 남북의 이제 협회 차원에서 좀 지리한 밀고 당기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합의를 본 것이고 또 여론의 호응이 높았는데 지금 올림픽은 코앞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종목의 특성상 아이스하키는 선수들 간의 호흡이 정말로 중요한 팀 스포츠라는 거죠. 이 여자 아이스하키 팀 대표팀 감독이 외국분인데 좀 뭐 발언이 자유롭겠죠. 좀 우려를 강하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죠. 단일팀만 만들겠다는 얘기가 충격이었다. 그렇죠. 이틀 전에 들었다. 전력에 좀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좀 신중하지 못한 발언들이 있었어요. 이낙연 총리 발언 중에 뭐 어차피 비인기 종목 메달권 바뀌고
북한 선수들이 합류하면 경기력도 향상되고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 가지고 예. 지금 정치권 야당도 반발이 거세게 하는데 이건 사실은 뒤늦게 편승한 것에 가깝고 젊은 층 위주로 먼저 반발이 거셌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좀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손당하는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네. 노력한 이제 우리 선수들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본질적인 게 지금 이제 91년의 일이었고 그 뒤에 뭐 북한 응원단도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만은 10여 년 전하고 지금의 이제 남북 관계 그리고 북한에 대한 좀 대중의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확실히 달라진 것 예. 같아요. 3대 세습, 핵 개발 이런 부정적 요인에 대한 소구력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 이야기대로 공동입장 단일팀 성사의 상징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좀 강하게 원하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북한하고 실무적 협상보다 우리 내부의 이제 여론의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그렇죠. 이게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오늘 직접 나선 거고요. 예. 여론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사실 단일팀 구성 문제라면 해당 팀의 코칭 스태프나 선수들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은 있어야 하지 않았었나. 그렇죠. 그것 좀 없이 늦었죠. 이렇게 예. 발표한 건 정말 좀 문제였지 않았나. 네. 이건 꼭 지적하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지금 이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이라도 잘 의사소통이 되어서 좀 원만한 결론이 내려지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